자, 맨 마지막 이제 의문의 변동의 교체 파트에서 맨 마지막 된소리 대기 요건데, 이거는 조건 자체가 딱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쌤이 기본 자음체계, 모음체계 암기해야 되는 거, 그지? 그리고 형태수의 기본 틀 암기하는 거, 그지? 그리고 교체 중에 지금 이제 5개 마지막 거 하는 건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비음악, 그지? 유음악, 구개음악까지, 그리고 된소리 대기의 요 조건까지 해가지고, 어떤 예가 나왔을 때, 이거는 교체인데, 교체 중에서도 이거 된소리 대기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애야. 왜 중요하냐면, 이 된소리 대기는 예전 문법,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2022 교육과정인데, 그렇게 이제 바뀌었죠. 근데 일단 이제 수준인의까지가 2015 교육과정 상에 있는 거, 그 내용을 이제 배우는 거잖아. 근데 그 전에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그 강조됐던 게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소리 현상이 그게 좀 얘기가 하여튼 말이 많았어. 말이 많아서 얘를 어쨌든 그 의문의 변동 안에 언급은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또 출제를 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네 저렇게 하네 막 이러면서 말이 많았는데, 지금도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걸 별도로 이게 표준발음법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애거든. 그래서 뭐 고2 작년에 아마 수진이 2학년 3월 그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 때, 그때 사이소리 현상 그 발음과 관련된 그거를 아마 문제를 풀었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나겠지만, 예를 들면 뭐 이제 저기 100 플러스 1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시옷을 첨가를 해서 표기를 이렇게 해. 근데 얘 발음은 최종적으로 100일 이렇게 되는 이런 게 있거든. 그런 거. 그 다음에 등하고 이제 불 이렇게 있는데 요거 최종 발음이 등불 이렇게 되잖아. 그지? 등불 이렇게 되잖아. 그랬을 때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 나는 게 있어. 그랬을 때 이거를 그냥 된소리 되게 포함시키는 거냐, 아니면 얘는 사이소리 현상 중에 하나로서 된소리 발음이 나는 거냐, 이렇게. 그래서 그걸 작년에 올해 이제 수특 언매가 나오면 또 어떤 식으로 뭘 언급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작년에 수특 언매에서 그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아예 예문을 이렇게 해놓고, 그 예문 하나 써볼게. 산불이 나왔어요, 그때. 근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얘 발음을 산불이라고 안 하잖아. 산불이라고 하잖아.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요거를 뭐라고 해야 돼? 어차피 된소리 발음 났잖아. 그치? 된소리 발음 났잖아. 근데 이랬을 때 요거는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된소리 대기야 라고 하는 게 있었어. 그래서 그걸 아예 해설지 자체에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된소리 대기 이렇게 했었어요. 설명을.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나온다면 쌤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차피 된소리로 발음 나는 건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럴 때 여기 조건에 해당하는 요렇게 요 조건 하에서 된소리로 발음 난다? 그럴 때에만 된소리 되기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 조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강조가 되든 어쨌든 사이소리 현상은 단독으로도 문제가 됐었고, 된소리 되기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었던 앤데, 그게 된소리 발음 난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얘네 예문을 합쳐가지고 문제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된소리 대기가 인정이 되는 그 조건 4개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지? 이렇게 갖고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된소리 대기에 보면 기역, 디귿, 비읍, 뒤. 이 받침 뒤에서 된소리 발음이 나면 된소리 되기라고 한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국수 이거 같은 경우도 얘를 국수 이렇게 발음 안 하죠. 국수라고 한단 말이지. 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국밥, 미찌, 춥고 해서 이제 기역, 디귿, 비읍 해서 그 뒤에 있는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 나는 거를 언급을 하고 있지요. 첫 번째 조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어간, 니은, 미음 받침 뒤에 된소리 발음이 나. 그러면 요거는 된소리 되기로 보자. 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어간, 니은, 미음이라는 거, 요게 니은, 미음이라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야. 얘는
어간이고 뭐 이게 상관없이 그냥 국, 기역, 그지? 디귿, 비읍 여기도 마찬가지야. 믿지 할 때 믿, 요거는 어간이거든요. 춥고 할 때 춥, 어간이잖아. 그죠? 국밥 할 때는 국이란 단어, 밥이란 단어, 이건 그냥 하나의 단어인데 그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또 단어가 된 거잖아. 국밥 같은 경우는 합성어죠. 그런 애들은 어쨌든 상관없어. 그런데 여기는 두 번째 조건에서는 반드시 어간, 니은, 미음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야. 아까 어간이 뭐라 그랬더라? 동사, 형용사에서 앞에 변하지 않는 앞머리. 그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두 개 볼게요. 자, 이거는 신발을 신다에서 왔어. 그럼 얘 발음은 어떻게 해? 신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이거는 간첩 신고. 이런 거. 그럴 때는 그냥 신고야. 왜? 얘는 어간 받침이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각각 한자어죠. 자, 이렇게. 그지? 요거. 자, 이거는 너 제발, 너 냄새 난다. 머리 좀 감자. 이럴 때. 감다에서 온 거야. 얘 어떻게 발음한다고? 감짜. 이렇게 됩니다. 그지? 요거. 감까지가 어간이지. 그지? 요거. 어간의 니은 받침. 어간의 미음 받침.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먹는 감자, 포테이토. 이거를 감자라고 안 하죠? 감자 이렇게 하죠.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이 반드시 이거 어간이라는 조건. 그 어간에서 니은, 미음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 나는 거.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한자어 리을. 한자어 리을 받침 뒤. 여기 보면 발달, 뭐 질서, 물질 뭐 이렇게 저 물질과 관련해서도 얘를 한번 보면 이게 한자어로 쓰였을 때는 물질로 발음해요. 한자어. 근데 해녀들이 그 물 속에서 막 뭐 캐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이거는 물, 순우리말, 그지? 그 다음에 뭐 도둑질 할 때처럼 질, 전미사. 그러면 얘는 그냥 물질이라고 발음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자어 리을 뒤에서는 된소리를 발음하더라. 라고 되는 거지. 괜찮아?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리을 받침 뒤. 자, 여기 보면, 을을 뒤에 경마라고 했는데, 이제 할 것을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많이 나오는데, 얘 나온 김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자. 자, 얘 발음 어떻게 돼? 할은 그대로 있고, 껏 되고, 얘 시옷은, 그렇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얘를 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된소리 발음 나는 거 이렇게 하고 연음에 의하여, 그지? 슬 이렇게 돼. 할 것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된소리 대기, 그지? 된소리 대기 일어나야 되는 거 일어나. 요거는 상관없잖아. 연음 의문의 변동 아니죠. 그래서 얘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조건에 맞춰서 된소리 발음이 난다. 그러면 뭐에 속한다? 된소리 되기. 괜찮죠? 저거는 샤샤샥 잘 외워와야 돼. 자, 그러고 나서 뒤쪽에 요거를 좀 첨가로 갈 건데 가기 전에 여기 15쪽에 있는 두 문제를 1번, 2번을 풀어봐줘.
번째 거는 쓸 수 있는 만큼.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제에서 여기서 조건 자체를 최소 대립상이 돼야 된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거는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해줬죠. 자, 그랬을 때 기억 시옷에 의해서 이제 뜻이 구별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사슴.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미음하고 뭐 이렇게 구분돼야 된대. 그러면 일단 미음의 차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여기는 미음만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하고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사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리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어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기는 그러면 여기에서 찾으면 뭐하고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사슬, 서슬.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지? 아. 그 다음에 여기는 구슬하고 구실. 그러니까 의하고 이 이렇게 되지요. 오케이. 아까 최소 대립상이라는 건 음운의 수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같은 위치에 있는 음운의 차이로 인해서 뜻이 달라야 하며 만약에 발음이 같다면 최소 대립상 성립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닭 플러스 을 이렇게 되는데 리을기역 이런 것처럼 두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자음군의 형태가 있을 때 뒤에 형시 형태소, 을 같은 경우는 조사죠. 그래서 형시 형태소가 되는데 형시 형태소 올 경우에 뒤에는 애가 이제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달글이라고 발음해야 맞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왜 다글이라고 이제 발음된 게 잘못된 거냐와 관련해서 잘못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한 그 칸을 보면 을이 형시 형태소이므로 겹받침 리을 기역에서 리을은 그대로 발음하고 기역을 연음하기만 하면 되는데 리을을 탈락시켜서 발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걔는 이제 없는 셈 치고 그 다음에 리을을 연음을 하지 않고 걔는 이제 그대로 두고 이제 기역을 연음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리을 자체를 이제 탈락시켜 발음을 했죠. 그죠? 탈락시켜버리고 기역으로만 해서 닭을. 근데 이게 달글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보다 아마 다글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꽃 플러스 이 역시 이라는 조사는 형시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 음절의 끝자음을 그대로 발음해야 되죠. 그래서 꽃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꽃이로 이제 발음했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어. 왜 잘못됐다? 이가 형시 형태소이므로 이렇게 일단 써야죠. 그래서 앞 음절의 끝자음을 그대로 연음해야 하는데 근데 시옷으로 바꾸어 연음했기 그지? 때문에 뭐 이렇게 때문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꼬치는 그나마 덜 할 거야. 닭을보다. 꼬시로 발음하는 사람 많지만 그래도 꼬치 정도는 또 발음 또 이제 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끈 플러스 기단데 여기도 역시 니은 히읗이 있을 때 요거는 이제 축약에 나오는 얘기죠.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키읔으로 발음 나는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끈기다. 이렇게. 자, 이거는 히읗과 기역을 합쳐서 거센 소리 키읔으로 바꾸어 발음해야 하는데 히읗이 없어졌죠. 그죠? 히읗을 탈락시켜서 이제 발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끈기다 이렇게 발음한 건 잘못된 거다. 괜찮죠? 네. 됐고 이제 14쪽에 있는 그 니은청과 반문청과 요거로 와서
정리만 할까요? 이게 지금 음례변동 파트가 사실은 쪽수로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내용상으로 이제 엄청난 거고 도쌤이 이제 좀 처음에 또 하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해보자라고 이럴 기회가 사실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니 지금? 첨가. 자, 니은 첨가. 니은 첨가, 반몸 첨가. 자, 첨가에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다. 자, 쌤이 아까 반몸 첨가하고 반몸화하고 이제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고, 그걸 반몸 첨가 나올 때 다시 얘기해 줄게 라고 했었는데, 좀 이따 할게요. 자, 니은 첨가 보세요. 합성어, 파생어에서, 자, 합성어, 파생어는 다른 말로 바꾸면 복합어라고 그래. 복합어. 단어 형성법에서 얘기하죠. 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니은 첨가는 일단 이렇게 두 형태소가 더해지는데 뭐 단어 해가지고 합성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접두사 그지? 개하고 그다음에 단어가 이제 더해지는 아니면 어떤 단어가 있고 거기에 전미사 더해져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파생어에서도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더해지는데 앞에가 자음으로 끝났다라는 건 받침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받침이 있는 애야. 자, 받침 오케이. 자, 받침 있고, 그 다음에 뒤에가 이나 반모미. 요 뒤에가 어떻게? 이나 반모미. 자, 여기서 수진이 떠올려야 돼. 반모음이라고 하면 무슨 모음이라고? 반모음이로 시작한다는 건? 결국은 얘가 단독 발음은 안 되잖아. 얹혀지는 거야. 이 아 그러면 야. 이 그러면 여. 무슨 모음이라고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반모음이 시작한다라는 건 이중모음으로 시작하는 애. 그지? 그렇게 됐을 때 이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중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단어가 더해졌을 때 그럴 때 앞에가 이제 받침으로 마침 끝났어. 두 개가 더해졌어. 그럴 때 여기에 플러스 니은 발음이 첨가가 되더라 라는 거야. 괜찮아? 니은 발음이 첨가가 되더라.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자, 일단, 맨 플러스 입부터 보겠습니다. 자, 맨 입. 그러면 얘는, 맨이라는 건, 얘는 하나의 단어니 아니면 접사니? 접사야. 그래서 얘는 접두 파생어가 됩니다. 맨 입은. 자, 근데 받침 있네요. 그죠? 있네. 그리고, 뒤에 그냥 단어.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발음이 어떻게 된다? 맨, 닙, 이렇게 되잖아. 그치? 없던 니은이 플러스 됐잖아. 이 조건이 해당이 되니까. 왜? 받침으로 끝났어. 그 다음에 뒤에가 이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 니은이 하나가 첨가가 되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플러스 여름 이거 가볼게요. 저기는 손님, 저기 있네요. 자, 한 플러스 여름. 자, 요거도 역시 요거 접두사야. 자, 받침 있죠? 그 다음에 요게 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반모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해져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반모음을 시작하는 거 맞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니은을 첨가하여 발음하는 거지. 한여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괜찮아요? 요게 이제 니은 첨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아까 쌤이 된소리 되기 얘기할 때 사이소리 현상에서의 된소리 발음이라는 것도 있잖아. 된소리 되기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것처럼 니은 첨가도 사이소리 현상에서의 또 니은 첨가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니은 첨가하고 개하고를 또 구분하는 이런 것도 문제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살짝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지금은 조금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니은 첨가를 이제 하는 김에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 플러스 몸. 자, 이하고 몸 한 단어잖아. 사이소리 현상은 기본적으로 합성어에서만이야. 사이소리 현상은. 자, 이렇게 됐을 때 모음으로 끝났어. 그러면 얘는 받침을 시옷을 써줘야 되거든. 그게 사이소리야. 이의 몸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표기 자체를 이렇게 합니다.
얘 발음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뒤에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애, 앞에가 모음으로 끝나 있고 뒤에가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 여기에 니은이라는 발음이 첨가가 된다라고 해서 사이소리 현상 이렇게 되는 건데 쟤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어차피 쟤도 합성어나 파생어에서잖아. 그치? 얘도 합성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앞에가 모음으로 끝나 있어야 돼. 쟤는 받침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 자음으로 끝나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 그리고 얘는 반드시 뒤에 시작이 니은이든 미음이든 이래야 돼.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1차적으로 시옷이 발음이 안 되잖아요. 말에서 그치? 얘 디귿소리 1차 발음이 나잖아. 그러고 나서 이 두 개가 비음화 되잖아. 최종 발음이 어떻게 돼요? 인몸이잖아. 이 일련의 과정들, 다시 말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이 과정이 아까 얘기했던 합성어면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 있고 뒤에가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이럴 때 니은 발음이 최종적으로 첨가가 된 여기는 니은 발음이 없었는데 여기 니은 발음이 첨가가 됐네. 이런 걸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서 요걸 거기 빈 곳에다가 써놓기는 해. 이런 걸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써놓기는 하되 지금 기억할 필요는 없다. 일단은 니은 첨가의 조건을 먼저 숙지하는 게 중요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반모음 첨가 들어가 봅시다. 저것도 이제 발음상, 발음해 놨더니, 이 반모음이 첨가가 돼서 발음되던데? 라는 거야. 자, 반모음 첨가. 이 반모음이 첨가가 되는 건데, 딱 이제 표준발음법의 예문에도 이제 피어하고 되어, 요게 나와요. 피어를 그냥 피어라고 발음하는 게 기본이야. 근데 이거를 피여로 발음하는 것도 오케이다. 얘도 마찬가지야. 되어 똑같이 발음하는 거 오케이 당연히. 근데 이거 여로 발음하는 것도 오케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했다 이건데 그러면 여기서 차이는 피는 똑같은데 여로 됐어. 여로 됐어. 그치? 그러면 앞에 뭐가 들어갔다? 앞에 뭐가 들어갔다? 플러스 이 반모음이 들어간 거잖아. 왜? 어인데 이 어가 그냥 어로 발음되면 상관이 없는데 여로 발음됐어? 아까 얘기했지만 이중모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모음이 얹혀지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반모음이 얹혀져서 여로 된 거구나.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피어가 피여로 된 거, 되어가 되여로 발음 나는 거 표준 발음이야. 그렇게 발음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얘를 없던 반모음을 집어넣어서 발음했다라고 해서 얘를 반모음 첨가라고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아까 쌤이 얘 들었던 보 플러스 아를 생각해봐. 자, 보 플러스 아, 과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랬을 때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야. 자, 단단이었는데 얘는 단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요 오 자체가 얹혀지는 거잖아요. 그죠? 과, what 할 때 그거처럼, 그지? W. 그래서 얘는 결국은 반 플러스 단 해가지고 이중모음이 된 거구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된 거구나. 그래서 얘는 반모음으로 화 됐다. 얘는 반모음 첨가. 그럼 두 개가 사실 시험 상황에서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착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냐면 얘는 음절의 개수가 하나로 줄었죠. 그지? 그러니까 음절수가 변화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예전에 이거를 모음 축약이라고 했었다고 그랬어. 지금 그 말을 다 없앴어요. 반모음화라고 해. 그래서 그 축약에는 거센 소리 되기, 자음 축약만 있어. 네, 이거는 반모음 첨가는 음절수 변화가 없죠. 괜찮아?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야. 그래서 거기 반모음 첨가에다가 음절수 변화 없음, X 요거 하나 써놔.
그리고 이제 반모음화도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니까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들을 내니까 그것도 같은 곳에다가 한번 써주자. 그 다음 탈락 가볼게요. 자, 탈락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 그치? 발음상 하나의 음이 떨어져 나가는 건데 중요한 건 이 탈락에서 세 개는 표기에도 반영된다는 얘기야. 다른 교체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첨가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 표기에 반영되는 거 없어요. 근데 탈락 중에 딱 세 개가 표기에 반영이 된다. 라는 거지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이라는 건 자음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치?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음의 무리의 최대 개수는 2개잖아. 그치? 2개 중에서 하나가 발음상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제 끝에 2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이제 탈락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목, 갑, 점따, 읍따 이런 거 있는데 일단 여기에 그 점따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자음군 단순화가 이제 들어간 거. 왜냐면 리을 미음 중에서 미음만 남았으니까. 근데 보세요. 자, 얘 남았어. 1차.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됐잖아. 그럼 얘는 1차적으로 뭐가 들어간 거야? 자음군 단순화가 들어간 거고. 그치? 요거는 그렇지. 된소리 내기. 왜? 이거 이렇게 끊어가지고 앞에가 어간이잖아. 어간 받침 미음 뒤에서 된소리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탈락 한 번, 교체 한 번.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랑 그런 거구나. 2개의 자음 중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자음 탈락,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이렇게 있는데, 리을 탈락은 실제 형태수의 끝소리 리을이 니은 시옷 등 앞에서 탈락하는 건데 R 플러스 D 자, 니은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요거 아니로 쓰지. 그리고 아니로 발음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저기 알다 시고 요것도 자, 시옷으로 시작하죠? 자, 그러면 예, 아, 시, 고 이렇게 해서 리을이 떨어져 나가는, 그치? 리을 탈락. 그래서 요 조건에 해당이 되면 근데 이거 표기에 반영해 안 해? 반영하죠. 그죠? 그러면 얘는 표기에 반영하는 애인 거야. 그지? 리을. 이따가 이제 최종적으로 표기 반영하는 3개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자, 합성어, 파생어에서의 리을 탈락 보면 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합성어,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 아들님이라고 안 하고 아드님. 그죠? 그 다음에 활 플러스 살 합성어인데요. 이건 이제 파생어고 자, 화살 리을 떨어져 나갔지? 바느질 요것도 파생어인데 바느질 이렇게 되잖아. 바늘질이 아니라 그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그 리을 탈락 안에다가 젤을 이제 합쳐가지고만 언급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저거를 별도로 빼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게 100% 이제 적용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조건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무조건 적용이 되거든. 근데 이제 저거는 아니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저거는 옆으로 이제 빼놓은 상태예요. 저것도 이제 리을 탈락. 자, 그다음에 히읗 탈락 보시면 어간의 끝소리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자, 히읗이야. 항상 히읗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다시 아까 쌤이 형태소 틀을 적어줬어요. 암기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하고 이제 내일까지 해가지고 해도 돼. 오늘 한 번에 암기하기 좀 힘들 수 있어. 왜냐면 과학도 복습해야 되고 막 하니까. 그래서 내일까지 해가지고 한번 쫙 보면서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형식형태소에 뭐뭐뭐가 들어간다고? 조사. 또 어미, 접사. 그렇죠. 조사, 어미, 접사.
앞에 어간이 히읗으로 끝나야 돼. 근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얘 자체는 얘로 든 거는 그냥 히읗만 들어간 거만 얘로 드러났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두 개, 그러니까 복합자음이 있어. 그러니까 받침이 두 개인 거. 근데 어간 말음으로 히읗이 마지막에 들어간 거 있잖아. 뭐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랬을 때도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한 형태소하고 결합을 했는데 거기에서 히읗이 발음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거는 히읗 탈락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자, 요거가 이제 자음군 단순하고 이제 헷갈릴 포인트인데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어간어미 나누면 달은 이렇게 되겠지. 형태소, 그치? 근데 자, 끝에가 히읗이야. 그죠? 끝에가 히읗이야. 그지? 근데 어미죠? 형태소 맞아? 맞아. 그지? 그리고 얘는 모음으로 시작해? 자음으로 시작해? 모음이잖아. 그지? 그리고 얘는 자음으로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냐? 되고 그 다음에 연음이 돼서 달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얘도 발음을 해봅시다. 뭐 이게 히읗 발음 안 나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달른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적용된 게 리을 히읗인데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 자음군 단순하여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야 얘는. 그래서 얘는 히읗 탈락이야. 이걸 여기서 사례를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해놓지 않았어. 그치? 근데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야. 이거 얘를 아예 써놔야 돼. 그리고 얘는 연음이니까 해당하는 게 없죠. 그래서 히읗 탈락만 되는 거야 얘는. 일단 써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자, 히읗이 떨어 나갔어. 근데 저 조건에 해당하지 않잖아.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다? 자음군 단순화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 리을하고 니은이 만났어. 두 개가.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잖아요. 그치? 요거 뭐예요? 그렇지. 유마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리을 탈락, 히읗 탈락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음 탈락에 줄게. 으 탈락. 그 다음에 동일 모음 탈락까지 해볼게. 자, 담그에 아가 더해졌어. 저 담그 아도 그래. 여기까지 써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발음하냐? 담가도. 그지? 김치를 담가도 뭐 부족하겠는데 뭐 어쩌고 할 때. 자, 의가 떨어져 나갔죠. 근데 이거 이렇게 표기하잖아. 그지? 담고 아니야. 담가야.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그러면 얘도 표기에 반영되는. 얘 표기에 반영, 얘 표기에 반영. 그지? 표기 반영하는 거야. 어서, 꺼서. 이렇게 발음하고 이렇게 쓰죠. 그죠? 표기 반영하는 애야. 가 플러스 가아라고 했을 때 이거 가 되잖아. 그지? 가아서 뭐해서 가서 이렇게. 이것도 역시 이렇게 쓰죠. 동일 모음 탈락. 다른 말로 이제 탈락이라고도 하는데 요거 표기에 반영되는 거야. 가아서 가서. 자, 그러니까 따라서 표기에 반영하는 의문의 변동은 탈락에서 뭐 탈락? 리을 탈락. 그치? 그 다음에 모음 탈락에서 으 탈락. 그 다음에 동일 모음 탈락. 이렇게 있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축약.
아까 모음축약이란 말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축약 라인에 이제 들어가는 건 자음 축약. 자음에서 거센 소리를 가지고 있는 애가 예사 소리하고 히읗이 만나가지고 거센 소리로 발음 나는 거. 당연히 표기에는 반영이 안 되죠. 이런 걸 거센 소리 대기. 격음 이제 거센 소리라는 뜻이에요. 한자입니다. 그래서 조 예를 여기서 잠깐 하면 뭐 입학 중에 있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를 발음을 입학이라고 하는데, 자, 비읍하고 히읗이 더해지는 거잖아. 그럼 비읍이 예사 소리인데 그 비읍 라인에 그 두입수 소리, 고기 라인에 거센 소리가 피읍이었죠. 두 개가 합쳐서 하나로 됐지. 그지? 그러면 저 축약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축약, 줄어든 거기 때문에 얘는 음운의 개수가 줄었죠. 그죠?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그러면 그거 얘기해 볼까? 여기 탈락에 들어가는 얘네들도 마이너스. 그지? 자음군 단순화도 마이너스. 그지? 첨가는 플러스. 교체는. 그치. 변함없죠. 그죠? 거기까지. 그걸 확인하는 것도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음운의 개수가 변동이 있네, 없네, 이런 것까지. 그럼 변동이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거까지. 자, 그 다음에 뭐 좋다, 각하, 넣지, 뭐 이게 앞이든 히읗이 앞이든 뒤든 상관없어서 뭐 이렇게 여러 패턴으로 해서 한번 해본 건데, 히읗하고 디귿, 그래서 티읕이 이것도 사실 이게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좋다라고 할 때 이거를 좋다 이렇게 해서 조 발음을 조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아? 좋다라고 했을 때 약간 조에 뭔가 발음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지 않아? 그죠? 응. 그래서 좋다 이렇게 할 때 좋다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 좋다라고 해서 뭔가 받침이 있는 것 같은 약간 이런 게 있었어. 근데 그걸 그 발음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거기다가 표시를 하면 축약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좋다 이렇게 발음되는 거 그것만 오케이 한다 라고 된 거야. 저 두 개 더해져서 티읕, 그지? 또 마찬가지로 격하고 히읗 해서 키읔. 그래서 히읗하고 치읓하고 해서 치읓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것도 간혹 가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읓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갑자기 국의 음악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절대 안 되지. 히읗이 있고 이 히읗이 앞이든 뒤든 상관없어. 그지? 예사 소리 뭐 기억부터 비읍, 지읒, 그다음에 하나 뭐 있지? 디귿. 그 애들이 히읗하고 이제 더해져가지고 그래서 거센 소리 이제 발음이 나는 요거는 일단 거센 소리 되기 이렇게 되는 거다. 그지? 요 조건.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모든 교체, 축약, 탈락, 첨가를 한 바퀴를 다 돌린 거예요. 많이 왔어.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까 그 15쪽 뒤에 보면 16쪽에 뭐가 있죠. 그래서 교체, 축약, 탈락, 첨가 다 했으니까 요거 한번 해보시오. 다 됐나요? 됐어? 요거를 우리는 이제 저기냐 여기 요거를 교체, 첨가, 탈락, 축약 요거로만 그래서 그치지 않고 얘가 뭐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 건데 널고 같은 경우는 일단 널에서 리을만 남는 걸로 해놓으면 뒤에 꾸로 발음되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쟤는 먼저 된 소리 되기로 발음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리을 비읍 같은 경우, 리을 비읍, 리을 티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표준 발음상에 우리 앞에서 된소리 되기의 조건에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어,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문제로 쳐놓고 그렇게 해놓고 이게 이렇게 발음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뭐냐면 표준 발음법상에 보면 그 뒤에 리을 비읍 뭐 리을 티읕 뒤에서 이게 표준 발음법 제 22항 뭐 이렇게 보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짜자자 이렇게 다 나오진 않는데 뒤에 발음을 된소리로 낸다 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된소리 발음을 먼저 내고 그러고 나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비읍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차적으로 얘가 된소리 되기가 먼저 일어난 거야. 오케이?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뭐지? 자음군 단순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저기 일어날 수 있지. 안 그러면 비읍이 먼저 떨어져 나가. 그럼 널고 이렇게 발음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죠. 표준 발음은 널고가 돼야 돼. 그래서 먼저 된소리를 발음한다. 요즘에 조어에 대해서도 얘기가 조금 하여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일단 된소리 되기가 먼저 일어나야 그러고 나서 된소리 발음 이후에 자음군 단순화로 인하여 최종 발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하거든. 그래서 저거를 순서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지? 알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유형.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된소리 되기가 먼저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시옷이 이제 발음이 힘들잖아. 그지? 뭐지 이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디귿으로 나고 그러고 났더니 디귿하고 히읗이 더해져서 티읕으로 됐잖아. 그럼 요거 4번에는 뭐 들어가? 그렇지. 거센 소리 되기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 플러스 약, 물약. 여기에서는 뭐지 이거? 니은 첨가. 자, 니은 첨가 해놨더니 리을하고 니은이 만났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 일어난 거야? 유마 일어난 거지. 그치? 여기까지 다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랬을 때 교체에 해당하는 거는 요 번호로 쓰라네요. 그럼 몇 번이야? 1번, 3번, 6번. 그 다음에 첨가에 들어가는 건 요것밖에 없네. 그치? 그 다음에 탈락에 들어가는 건 2번. 그 다음에 축약에 들어가는 건 4번. 그럼 다 들어가나요? 이렇게 되네. 오케이. 그 다음에가, 뒤에 이제 품사 쪽 요거는, 아까 이제 선생님이 구품사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이제 품사 분류하는 요거는 좀, 틀을 얘기를 해주고, 형태소토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 17쪽에 있는 건 품사 잠깐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품사는 보통 우리가 국어에서의 품사는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쌤이 아까 구품사라고 했잖아. 그지? 그랬을 때 그 구품사라고 하는 건 의미상으로 나눴을 때 9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품사는 사실 가변호, 불변호 이런 것도 다 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 기능, 의미 이렇게 이제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형태에 따라서 가변어가 있고 불변어가 있고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상으로 봤을 때 문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몸통 구실을 한다 그래서 몸체자를 써서 체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사형사는 걔네들이 어미가 이제 바뀌어 들어가면서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 모양을 바꾸는 어미를 교체해서 모양을 바꾸는 걸 활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활용하는 애들을 용언이라고 합니다. 용언. 그 다음에 이제 체언을 꾸며주는 애들이 뭐라고? 관형사. 그치? 그 다음에 용언을 꾸며주는 게 부사. 그치? 그 애들을 합쳐서 꾸며주는 애들이니까 수식언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조사는 단어끼리의 관계를 보여주거든. 그걸 조사를 통해서 이제 형성한다 그래서 조사만 관계언이라고 하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이 감탄사. 그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독립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언은 문장 성분인데 독립언 이거는 품사야. 기능에 따라서 나눈 품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이제 봤을 때, 자, 체언에 속하는 게 뭐라고?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용언에 속하는 게 동사하고 형용사. 그 다음에 수식언에 속하는 게 관형사하고 부사. 그지? 그 다음에 관계언에 속하는 게 조사. 조사 종류 굉장히 많죠. 요 조사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 7개에 맞춰서 이름을 붙여주죠. 예외적인 그 호격조사 빼고 주격조사 이런 식으로, 그지? 목적격조사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독립언에는 감탄사. 이렇게 해서 아까 구품사다라고 할 때 요 의미에 따라서 구분된 9개를 얘기하는 거고, 요 각각 얘네들도 품사에 해당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여기에서 자, 기본적으로 체언은 변하지 않죠. 그죠? 변하지 않는 애들이야. 얘는 갑자기 뭐 책상인데 책송이 되고 이러진 않잖아. 그지? 안 바뀌어. 그 다음에 용어는 바뀌는 애죠. 어미가 바뀌어 들어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활용하는 애들 용언. 자, 그 다음에 수식언 안 바뀌죠. 그죠? 관계언도 원래 안 바뀌는 게 맞는데 하나의 예외가 뭐라 그랬어? 여기서 바뀌어 들어가는 하나의 예외가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 그치? 우리나라 서술격 조사 이다 있잖아, 이다. 그치? 이다만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들어가? 삐리링 해서 얘는 가변어에 들어가는 거야. 얘만. 그치? 원래 조사는 불변어야. 근데 서술격 조사만 예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독립언, 불변어.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어간어미 그 동사형사에 쓴다. 근데 서술격 조사는 거기에 이제 외적으로 또 들어가는 애다라고 하면서 어간어미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거 말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할게. 자, 활용하는 애들은 어차피 어간어미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럼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도 얘만, 다른 조사 이가 뭐 이런 거, 을을 이런 거는 안 바뀌는데 을이 뭐 갑자기 올 이렇게 되진 않잖아. 그지? 안 바뀌는데 얘만 모양을 바꾸더라. 그래서 얘는 가변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럴 때 이다 같은 경우 이하고 다를 형태소로 쪼개면 이고, 이니, 이니까, 이라서 등등등등 해가지고 요 앞에 있는 게 변하지 않는 앞물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에서 서술격 조사가 어디까지 뭐 어간이에요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말을 그냥 서술격 조사의 어간은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쑥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술격 조사 어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런 자연스러운 설명에서 나온 그 용어를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어민데 얘는 다른 걸로 바뀌어 들어가는 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서술격 조사 이다. 얘는 어간 어미로 나눌 수 있는 애고, 안 바뀌는 앞머리 요거는 어간, 서술격 조사의 어간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어미, 다, 뭐, 고, 며, 뭐 등등등 해서 바뀔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17쪽에 오른쪽에 보면 그 쬐깐한 글씨로 나온 게 있죠. 그게 이제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다를 나눠서 이 다. 그치? 이 끊고 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을 때 문장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또는 일부 부사나 연결어미 뒤에 붙는데 또한 이들과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이고 이고, 이니, 이면, 이지 등으로 활용한다는 속성이 있어. 그래서 얘를 불변어가 아니라 가변어라고 예외적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뭐 제법이다라고 할 때 이제 이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 잠을 깬 것은 9시가 넘어서이다라고 할 때 그 연결어미 어서 그 말 뒤에 이제 붙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럴 때 여기서는 이제 이다라는 형태로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고, 인이 다 가능하죠. 그랬을 때 이는 어간. 그지? 뒤에 있는 붙는 애들, 꼬리, 그런 거는 어미라고 하는구나. 괜찮죠? 그래서 다른 가변어에 속하는 동사형사, 그 용언, 에 플러스 서술격 조사이다. 얘도 어간어미라고 구분이 되는구나. 요 정도 기억하면 되겠어. 괜찮죠? 괜찮죠?